사실 그 산업화 이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해방되는 시점에서 그 농지의 그 집중 문제, 그러니까 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뭐 조선조 말부터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토지가 일부 지주들의 손에 집중된 건 사실이지만 일제 35년을 거치면서 토지 집중이 더 심화됐고, 그리고 자영농민보다 소작인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해방 당시에 보면은 대략 한 3% 정도의 사람이 60%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해방 후에 그 농지 개혁, 그 다음에 토지 재분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미군정 하에서 우선적으로 미군정 하에 그 신안공사가 가지고 있던 과거 적산 토지들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미처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 이제 정부로 이 문제가 이관되게 된 겁니다. 48년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대개 이제 지금까지 우리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개의 상반된 입장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경제사 하시는 분들은 토지개혁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이후에 굉장히 성장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평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보고, 그거는 이제 토지 개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 이게 이제 국내외 학자 간에 상당히 선명하게 나눠지는데, 저는 둘 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농지 재분배가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농지 재분배가 이루어졌지만, 공식적인 토지 개혁만 놓고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데요. 이 공식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지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주가 소작인들한테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 결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매우 성공적으로 토지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이거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것보다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게 되면 나쁜 정책이든 좋은 정책이든 아무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안정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개혁만 보더라도 이승만 정부가 이 토지를 반드시 재분배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주도 소작인도 다 행동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저는 무슨 정책을 펴든지, 그게 경제정책일 뿐만 아니라 무슨 정책이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거는 정부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구나, 저거는 끝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비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